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일주일을 남겨두고 전 국민들의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거의 무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의 무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끈은 완전히 놓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16대 2002년도에 치루어졌던 16대 대통령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의원의 그 단일화 과정에서 막판에 단일화를 이루었다가 정몽준 전 의원이 지지 철회를 하면서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위기같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180도 전환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저는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단일화 과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국민들의 의식, 정서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저의 분석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실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활발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 16대 대통령 선거의 그 분위기를 좀 생생하게 기억이 떠올리는 것은 그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의원의 그냥 신락 같은 그런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의 얘기를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한 70% 됐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60에서 70%였습니다. 이거는 정치부 기자나 정치학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확률은 1.7%에서 한 3.8%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정치학자와 전문가들의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전문가들의 전망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기 좋게 빗나가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46.58%,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가 48.91%, 약 2.33% 차이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이때 2002년도 월드컵이 대대적인 성공을 이루면서 정몽준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급부상하고 또 이인재 전 의원이 또 한나라당을 탈당을 해서 새천년민주당의 아마 후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을 거쳐서 노무현 후보가 후보로 된 것이죠. 그런데 이회창 후보가 60 내지 70%가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도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두 사람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게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아마 이때 처음 실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고 소주 러브샷까지 하는, 여러분들 아마 많은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러브샷까지 하면서 이제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거 전날 마지막 명동 유세장에 두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의원만 그 유세단에 올라서 유세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명동 유세에서 양자만 유세를 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추미애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을 유세 차량 단상에 올려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들이 차기 대권주자다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정몽준 의원에게는 재벌개혁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단일화가 끝나자마자 정몽준 의원은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본인이 양보를 하면 다음 순서는 정몽준 의원이라고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그러는데 갑자기 추미애 의원과 정동영 의원을 무대에 올려서 차기 대선 주자다 이렇게 하고 정몽준 의원에게는 재벌개혁할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바로 정몽준 의원이 그 참모들과 회의를 해서 노무현 의원 지지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의원이 정몽준 의원 집으로 찾아갔는데 대문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물론 정몽준 의원이 배신을 당한 것 같아서 지지 철회를 정몽준 의원이 했지만 이 정몽준 의원이 지지 철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당파 즉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정몽준 의원이 배신자다. 정몽준 의원이 배신자다. 어떻게 단일화를 해놓고 그렇게 쉽게 단일화 철회를 하고 노무현 후보가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문까지 열어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정몽준 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이미지가 박살이 나다시피 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배신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즉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약했고 이회창 후보가 당연히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기자들도 노무현 대통령 집에는 취재진이 거의 가지 않고 모든 취재진이 노무현 대통령, 이회창 대통령 집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이런 이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실패 선언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중도층들은 잘 마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냥 이쪽도 비판, 이쪽도 비판, 비판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도로 남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 단일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단일화에 대한 이유를 윤석열 후보에게 미루고 있는데 그 미루는 내용이 우리 국민들로선 납득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 보고를 했다는데 이태규 의원은 보고를 했다는데 안철수 후보는 보고를 못 받았다. 뭐 전화통에 불이 났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옹색한 변명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실패, 결렬 소식을 들으면서 이번 선거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의원의 지지 철회와 같은 현상,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아마도 조성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마음을 잘 표현 안 하지만 중도층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도층들은 아마도 비판의식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이미 마음속에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지지율 발표를 못합니다.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도층들은 안철수 후보의 요번에
그 단일화 실패 선언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을 거 아닌가. 국민들은 굉장히 도덕적 관점에서 후보를 관찰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더 도덕적인가? 어떤 사람이 더 신뢰할 수 있는가? 어쨌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또 제시하는 기준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선거에서 이겼던 그런 상태를 좀 데자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